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부산부동산 가을장 상승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계절상으로도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가을장에 접어드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부동산 카페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시고 이미 지금 이제 가을장의 시그널이 왔다는 걸 보서 포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 이제 가을장을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불인이 기초 강의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저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까 이 내용으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먼저 최근에 이제 뉴스부터 부동산 관련 뉴스부터 먼저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왔던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기존 특공 대기자의 특공에 대한 이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제도를 일부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가 특공이 대부분 이제 자녀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그 소득과 관련해서 좀 그 특공을 쓰는데 좀 제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소득 기준 초과자라든지 무자녀의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공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점에서 계속 딸려서 그런 거죠. 그런 이제 현재 정책을 좀 보완하고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추천 방식을 좀 많이 늘리는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30% 물량이 이제 소득하고 상관없이 추천 방식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바꾸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1주택자 1인 가구와 아니면 그 무자녀 특공에 관련된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쪽의 사람들이 특공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그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함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특공에 이제 그 30% 물량을 추천 방식으로 줄 테니까 너네들도 계속 이제 집을 사지 말고 기존 주택을 사지 말고 신규 주택 이제 분양 물량을 계속 청약을 넣으면서 이제 기대해라. 약간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솔직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분양되는 물량도 적지만 또 여기에 30%의 이제 추천 물량에서의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내가 만약에 특공이 가능할 만한 그런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면 특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정책의 문제점 뭐냐면 그동안의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이제 꾸준히 자기 점수를 높이면서 자녀도 조금 올라가면 이제 특공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꾸준히 기다렸던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30% 물량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뭔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뀐다고 그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계속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어느 한 정책을 믿고 장기적으로 뭔가 이제 기다리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조금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정책이 바뀌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가격 상승을 이제 부동산 상승을 막을
이제 규제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전세 대출과 아니면 그냥 기존의 실거주자를 위한 마이너스 대출, 신용 대출, 그리고 담보 대출, 모든 대출에 대해서 다 대출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출 DSR, DT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의 이제 기준을 높게 둬서 은행 안에서도 이제 대출을 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대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집을 대출로 많이 일으켜서 이제 집을 못 사게 하는 이제 성향이 지금 그런 쪽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기 신도시 입주는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이루어지고 사진 청약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유명무실하고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요. 모델하우스 뭐 이런 것도 어느 브랜드로 하는지도 모르고 뭐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4년 청약 물량이 입주가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다주택자 매물이 점점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양도세 중과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은 점점 없어지고 증여를 통해서 더 이제 그 매물을 줄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인데 계속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투자 심리가 이제 강한 성향이 나오고, 특히나 요즘에 20, 30대의 젊은 층을 통해서 투자 마인드가 좀 더 투자하는 시기가 빨라짐으로써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개발 호재가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것은 수도권에는 GTX 뭐 확충이라든지 연장,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통해서 광역교통망이 이제 개발되는 축으로 또 많은 호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가덕도 신공항은 매 선거마다 또 계속 우려먹기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욕망은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 상승의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거 좀 소개를 드렸죠. 지금 원래 수요 공급 곡선에서 기존의 가격은 아래쪽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었는데, 지금 수요는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공급이 이제 규제나 아니면 뭐 양도세 증가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나 휴고 분양 통제로 후분양하거나 아니면 분양이 지연됨으로써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오면서 줄어드니까 새로운 공급 곡선에 이제 만나는 가격 그 선이 이제 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효과로 있어서 거래량은 적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같은 상황은 이 상황에서 추가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계절적 수요에 의해서 가을장의 이사 수요나 아니면 결혼 시즌 이런 걸 통해서 가을만 되면 항상 수요는 계절 수요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은 이 상황에서 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요 곡선이 다시 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데, 기존의 이제 적은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죠. 그러면 이제 가을 되면 거래량이 조금 더 늘면서 가격은 이전 가격보다 더 오르는 여기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장을 맞이하면 거래량도 늘면서 가격도 느는 현상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의 시장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도 주식 시장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지금 8에서 10% 정도 하락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좋은 시장은 아닌데, 주식 가격은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제 주식 시장에 그 회사에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엄청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지만 주가의 방향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동산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대부분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어떤 시장을 계속 흔들고 만들어내는 이제 주력 세력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세력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그냥 보통 투자자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매수자 매도자가 시장의 흐름대로 그냥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공급량이고 뭐 거래량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통은 공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아니면 그 시기 계절별 시기에 따라서 그냥 예상한 대로 시장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도 있지만 내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고 내가 예상한 대로 시간만 흐르기만 하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더 쉽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호재나 아니면 공급량에 따라서 전세가 매매가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움직입니다. 이번에 가을 상승장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번 가을 상승장의 시그널을 제가 5가지 측면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작년에 가을장에서의 흐름을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부산 이제 부동산 카페인 이제 시청 카페에서 제 아이디가 부산 빠꿈인데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 가을에 예상을 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이제 9월부터 이제 썼던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산 가을장이 기대되는 이유,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10월달에는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10월달 보면 집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입니다. 9월부터 10월달까지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부산은 완전히 비조정 지역에다가 완전히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었고 많은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면서 작년에 엄청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연말에 조정지역을 맞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썼던 글의 내용이 이제 부산 2020년 9월 10일 날 이제 오늘이 2021년 9월 8일이죠. 딱 1년 만에 이제 1년 전에 글을 보면 제가 그때도 이제 거제 이제 분양 이후에 이제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를 것이다. 두 번째는 추석 이후에 가을장을 맞아서 움직인다. 세 번째는 현장부터 많은 이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지금의 상황도 1년 뒤의 상황도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첫 번째가 상승장의 이제 시그널이 부동산 카페 이제 보시면 신고가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산, 서부산 가리지 않고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해운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대 성원 신고가, 거제 센트럴자이, 사직 KCC, 대신 푸르지오, 명지 포스코, 삼익비치, 정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외곽까지 전체적으로 신고가의 분위기가 다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몇 개 단지나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대세 상승의 이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실거주 선호하는 단지, 뭐 사직쌍용 대표적인 단지가 저는 이제 그 지표로 보고 있는 단지가 제가 투자했기도 했고 계속 보고 있는 단지가 사직쌍용인데 사직쌍용에서도 그 시그널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시그널은 5억대에 적체되어 있던 매물들이 모두 일시에 7월과 8월에 엄청나게 거래량으로 다 저가 매물들이 다 빠졌습니다. 바로 원래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제가 투자했던 시기인데요. 이때 3억 중반에서 이제 4억 초반대 매물, 이 매물들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다 이제 팔리고 급등을 했고요. 5억대로 이제 급등을 했고 다시
이제 보합세를 몇 달간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 7, 8월 달에 다시 거래량이 이르면서 저가 매물들이 5억대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는 6억대 이상으로만 지금 거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말은 이제 저가 매물들이 모두 지금 다 빠졌고 이제 6억대 매물의 호가를 올려서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도 꾸준히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미 지금 이런 대세나 아니면 실거주 선호 단지에서 이제 시그널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부동산 카페에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일광자이 푸르지오의 이제 국평 84 타입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9.2억의 실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실거래가 이제 고가가 신고가가 8억 2,900이었는데 9,1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지금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9.2억의 일광자이가 이제 신고가를 찍히면서 각 지역의 부산의 각 단톡방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광자이가 9.2억이면 우리 아파트는 너무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원래 얼마였는데 여기 우리 아파트랑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아파트가 엄청 싸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지역의 가격이 쭉 치고 올라가면 그 옆에 단지와 인근 단지 그리고 먼 단지까지 부산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을장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일광차이가 트리거가 된 형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제 시그널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제 41만 부동산 카페가 실전 카페고 100만의 경기도 부동산 카페가 아름다운 내 집 갖기인데, 제가 일정하게 계속 이제 올라오는 신규 가입자 수라든지 아니면 세글이라든지 활동 지수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만의 시그널 그리고 뭐 상승장의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관리를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제가 일정 시간에 계속 체크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지금 100만의 가입자가 있는 경기도 카페보다 41만 명 가입자가 있는 부산 카페가 지금 세글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부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고, 보통은 또 추석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 명절에 친척을 만나가지고 뭐 내가 집값이 오른 이야기라든지 너는 아직 집 못 샀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열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사라든지 뭐 결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많이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매물이 적어지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 계획이 있다면 추석 연휴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투자의 이제 포인트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7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 갭은 계속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영상에 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추천했는데, 저는 뭐 시청 카페에서도 제가 부산 빠꾸미가 뭐 레전드를 샀다 이런 얘기 있던데 저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대연동은 저번에 조정제 되기 전에 투자해서 매도를 했다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이제 지인들도 뭐 투자한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저평가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일광자에도 9.26이면 대연동의 신축의 역세권의 대형 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아직 9억대가 있다는 건 엄청난 저는 저평가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평가 단지를 또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평 30평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대형과 소형 평수의 이제 아파트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이제 좋은 아파트 중에서도 대형과 소형 평수의 저평가된 단지를 찾으시면 되고, C급지에 입지 좋은 이제 구축 중에서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전세가가 양호한 이제 갭 2천 이하의 단지는 아직 부산 안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다 말씀드리고, B급지의 신축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소외된 준신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300세대 이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C급지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지 않은 이제 대장단지의 신축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좋다고 했고, 경남부동산의 이제 그도 김해, 양산, 진주, 밀양, 거제 등도 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준비 중인 컨텐츠는 대연동에 1억대의 투자 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단지를 제가 이제 온라인 임장을 통해서 같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2021년 부산 부동산 그러면 얼마까지 오르는가, 이거에 대한 또 영상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